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 사장 최모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 씨는 조사 초기 박광렬과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공범들의 진술과 휴대폰 포렌식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최 씨가 박광렬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겁니까? 네, 최 씨는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을 박광렬에게 공급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6kg을 포함해 마약류 119kg, 시가로 38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태국에 체류하며 마약을 유통해오다 지난 1일 국내로 송환된 최 씨는 조사 초기 박광렬과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와 박광렬을 연결해준 핵심 공범들의 진술과 압수한 휴대전화 13대를 디지털 포렌식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최 씨도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범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말 코로나19 시기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박광렬과 최 씨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공범 16명을 특정해 동남아에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최 씨 소유의 비트코인 68억 원 가운데 60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신상 정보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살인 사건으로 필리핀에서 장기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광렬은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넌 남자도 아니오. 네?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자, 그만하시고.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후 박광렬은 130억 원대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심은 과연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국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40대 후반인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60년형을 다 산 뒤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우리 당국은 일단 임시인도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박광렬을 최종 인도받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임시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건을 추가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안양 환전소 살인과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의 피의자 김성고는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뒤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해 최종 인도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광렬의 경우 필리핀에서 2차례 탈옥에 성공했던 점, 호화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종 인도를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수록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형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가 중대하다는 거니까 국내에서 왜 형을 먼저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상당성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은 지난해 6월 필로폰 3.1kg을 국내로 들여오고 송환 직전인 지난 1월에도 마약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박광렬을 추가 기소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과 마약 투약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 가운데 박광렬에 대한 처벌 수위와 한국, 필리핀, 양국 간 협의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으로 불리는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 최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네, 마약 밀반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광렬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하신 거 맞으실까요? 박광렬과는 무슨 사이십니까?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이란 이름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에 이르는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을 수사하던 중 최 씨가 박광렬의 마약 공급책이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최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최 씨가 태국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0일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최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강제 송환했습니다. 송환 당일부터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공급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최 씨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해 출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법 위반 혐의와 범죄 수익 은닉 정황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동남아시아 마약 총책으로 불리던 박광렬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매가 18억 원 상당의 필로폰 4.8kg을 밀반 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박광렬의 범행 규모는 시가 1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국내에 밀수입해 판매한 마약류만 68억 원에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모두 17.7kg으로 63억 원에 달한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선 박광렬의 추가 범행도 밝혀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2.2kg과 1.9kg을 우편을 통해 잇따라 들여온 겁니다. 특히 송환되기 불과 2달 전인 지난 1월에도 필로폰 300g을 밀수하려고 시도했다가 공범이 붙잡히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수부는 30명 규모의 전담 TF를 구성하고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에 보내 공범 등 5명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 현지에 두고 온 휴대전화도 압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활동하며 박광렬과 공모한 마약 유통 총책 3명에 대해서는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광렬을 구속 기소한 합수부는 새로 밝혀낸 범죄 사실에 대해 필리핀 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 뒤 추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박광렬과 조직원의 대화입니다. 수사를 받게 된 조직원은 자신이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지, 또 어떤 마약이 얼마나 압수됐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다행히 자신을 판매책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박 씨는 이렇게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수사 상황과 대응책을 일일이 보고받으며 총책으로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숨기고 판매하는 역할과 계좌 가상자산 관리 담당까지 15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도 경찰의 연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접촉은 최소화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단순한 마약류 판매를 넘어 치밀하게 하위 채널을 관리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범죄 단체 조직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한 명의 중간 판매책이 근거되어 다른 중간 판매책들이 연속적으로 근거될 것을 막기 위해 조직원 상호 간의 실체 접촉을 금지하였고, 경찰은 또 조직원뿐만 아니라 범행 가담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공범 236명에 더해 관련자 30명을 추가로 적발하고 박 씨의 조카가 국내 유통을 주도한 정황도 확인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연예계,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검은 옷차림의 박광렬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번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약류 밀수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송환된 지 9일 만에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마약 유통 직접 지시했습니까? 국내외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습니까? 경찰은 박 씨의 마약 판매 시점을 필리핀 교도소 탈옥 이후인 2019년 11월로 특정했습니다. 현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수감 동기로부터 마약 유통 방법을 배워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구매자와 1대1로 접촉하고 아이디 여러 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공범들에게 지시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엔
소화전 등의 약물을 숨겨두고 매수자에게 좌표를 보내주는 던지기 수법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거래로 현금 9억여 원에 비트코인 57개, 현재 기준으로 58억 원어치 수익을 내며 불과 1년 만에 이른바 마약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광고와 판매, 던지기 방식의 마약 유통 방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불과 1년 사이에 소위 마약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필리핀의 3층짜리 풀빌라를 빌려 생활하던 박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범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교도소로 옮겨진 2022년부터 마약 유통을 재개했고 매달 한두 차례씩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박 씨가 실제로 판매한 것으로만 파악된 마약류만 68억 원 상당, 유통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등 17.7kg까지 합하면 전체 범행 규모는 131억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박광렬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90여 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